그래서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목에 물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있지? 먼저 개수, 한 개, 두 개 하는 거. 그 다음에 1g, 2g 하는 질량도 물질의 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리터, 2리터 하는 부피도 물질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야. 책 하나 챙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의 양을 한번 배워볼 텐데, 내가 화학원 내용 처음 설명하면서 원자나 분자 수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양과 원자나 분자나 이온에서 다루는 양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원자량 이야기 나온다, 그제? 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kg다 그러면 건장한 남성의 몸무게다 정도의 감이 온다는 거지. 그런데 원자의 질량, 한 개의 실제 질량을 따져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전혀 의미가 없는 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서 다루기 어렵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상대적인 질량 줄 한번 꺼볼래? 책에다가 상대적인 질량을 따져줄 거다 이건데, 결국은 한 개의 실제 질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끼리 누가 가볍니 누가 무겁니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릭을 만들자는 거야. 원자들끼리 또는 분자들끼리, 원자와 분자들끼리 누가 얼마나 무겁고 가볍냐만 따져보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아?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보다 2배 무겁다, 기준보다 절반이다 등등을 따져줄 수가 있으니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보자는 거지. 질량수는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책에 그림도 있는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하면, 저 그림 봐봐. 수소 원자 12개랑 탄소 원자 1개 질량이 똑같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은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볍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이다 할 수 있는 거야? 1이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탄소 있잖아. 4개하고 산소 3개의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야? 동일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산소는 탄소보다 3분의 4배 무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서 질소의 원자량이 14쯤 된대. 그럼 생각할 수 있네. 질소의 원자량이 14라는 건 탄소보다 12분의 14배만큼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왜? 원자량 자체가 그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1이라는 값, 16이라는 값 역시 공통적으로 탄소 12를 기준해서 나온 값이잖아. 그러니까 수소보다 산소가 16배가 무겁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거지. 질소는 수소보다 14배가 무겁다고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지. 왜? 기준을 동일하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이게 이제 이 원자량 이야기고. 그러면 생각해봐. 이 탄소를 12로 잡았을 때 진짜 탄소 질량이 12g이라 가지고 12로 잡은 건 아니잖아. 그냥 기준을 잡았고 나머지 값들은 기준에 의해서 비율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 원자량의 경우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율인데 무슨 단위가 있어? 2배 무겁다, 12배 무겁다는데 단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 단위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분자량인데, 우리가 뭐 분자 그러면은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입자, 뭐 틀린 말 아니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건 아니고, 분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자하고 원자를 조립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지금 조립하기 전에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가 분리되어 있고, 조립을 하면 탄소 양옆에 산소를 붙여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질량에는 변함이 있나 없나?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탄소 한 개랑 산소 두 개의 질량이나 탄소 양옆에 산소가 붙어 있을 때의 질량이나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동일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도 양옆이 동일하다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흔히 CO2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원자 수준에서 보면 이 CO2는 탄소 원자 한 개하고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 CO2의 분자의 질량은 원자들의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의 합과 같다. 탄소 원자량이 12고요. 한 개 있고.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이 값을 더하면 얼만데? 44가 되는 거지.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분자의 질량이다. 분자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소스를 잘 봐. 이 값 자체도 탄소 기준 12에서 온 값이지. 이 값 자체도 산소 16도 탄소 12를 기준했을 때 나온 값이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이 44라고 하는 값 역시 어디서 온 거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탄소 12를 기준해서 모두가 나온 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CO2의 분자량을 44라고 하는 것 역시 출발은 탄소 12에서 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수소보다 CO2가 44배가 무겁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기준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질소보다는 14분의 44배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지. 왜? 역시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 더 붙이자면 너희 책에 있는데 너희 통과에서도 하고 뭐 중학교 때도 하지. 이런 거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하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지.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렇게 1이 생략되어 있지. 그럼 과연 얘는 진짜 Na 한 개랑 Cl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진 않지. 수없이 많은 Na와 수없이 많은 Cl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인 거지. 이렇게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표현한 것을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메인 내용은 아니야. 그러면 잡아. 얘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방법은 똑같아. Na 원자량이 23이야. 이건 필요하면 문제에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어. Cl 원자량은 35.5야. 그래서 NaCl 질량 구하라고 하면 똑같아. 35.5를 더해서 구해. 그러면 이제 58.5가 나오지. 근데 이거를 분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실험식량이라고 마치 용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거야. 결국은 전부 다 한 개의 질량을 구한 거야. 상대적인 값으로. 됐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 뭐 실험식량 다 통틀어 가지고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불러준다. 보면 되는 거야. 됐어? 페이지 좀 넘어가 볼래?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동위원소라는 게 뭔지 알지? 동위원소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탄소를 예로 들었는데 모든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 원자 번호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원자의 아이덴티티가 동일한 거야. 맞지? 그러면 같은 원소인데 뭐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자연계에 질량수 12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짜리도 일부가 섞여 있으니 우리 시험 쳐서 점수가 분포가 다양하면 어떻게 하지? 평균 점수를 내잖아. 그런 것처럼 자 질량수 12짜리가 몇 퍼센트 있고 98.9%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 13짜리가 1.1% 있고 더한 걸 100으로 나눠주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것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원자량인데 평균값을 낸 거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준다? 평균 원자량이라고 불러준다. 그 정도 캐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 평균 원자량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내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원자량, 분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g이다. 이거 맞는 말 같거든.
쌤 맞잖아요.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이니까 아까 했잖아요. 근데 틀렸지. 왜 틀린 거야?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했잖아. 빨리 요 그램을 삭제하세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낚이기 좋지. 분자량은 실제 질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 실제 질량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 맞잖아.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합한 거잖아. 현재 사용되는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답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보세요. 탄소 원자가 왼쪽에 있고 산소 원자가 오른쪽에 있거든. 탄소 원자 원자량은 12고 산소 원자 원자량은 16이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 해주면 되지. 둘 다 48 맞춰주면 되니까 탄소 4개 하고 산소 3개의 질량이 뭐 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3대 4기 때문에 12대 16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답은 4개하고 3개니까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3번. 분자량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C6H12O6는 탄소 12자리가 몇 개? 6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량 1자리가 12개. 16자리가 6개. 요거 다 더하면 되잖아. 얼마 나와요? 단순한 덧셈이니까 180 나오지. 암모니아 NH3니까 질소가 14고 1개. 그 다음에 수소 1인데 3개 더하면 얼마? 이렇게 17 나오면 되지. 오존은 그냥 뭐 16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 48 이렇게 가주면 되고. 사실은 염화칼슘 요거 이온계란 물질이지. 요것도 실질적으로는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지만은 요거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실험식 양을 구한다 보면 되고, 방법은 동일하다. 40 더하기 35.5짜리인 CL이 2개 해서 얼마? 111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질량 얘기는 했고, 쌤이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 하는 게 원자나 아니면 분자의 수준 이런 표현 계속 썼었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 입자를 이야기할 때는 개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개수 이야기. 개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수를 세알일 때도 우리가 뭐 작은 건 1개, 2개 이렇게 세알이지만 큰 건, 그러니까 다시 큰 건 1개, 2개로 충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만은 매우 작은 건 사실은 1개, 2개 의미가 없지. 조리폰 같은 거는 우리가 1개, 2개 의미는 없잖아. 과자. 그런 건 그래도 한 주먹, 한 봉지는 돼야지 되는 거고. 초코파이 같은 건 1개도 의미가 있지. 왜냐? 입자가 어떠니까? 꽤 크니까. 그러면은 이걸 원자에 생각해 보면 원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입자가 작잖아. 그러면 우리가 1개, 2개는 의미가 없다고. 목마를 때 물 분자 1개가 의미가 있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개수를 세는 단위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지. 몰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뒤에 보면은 아보가드로 수라고 돼 있는데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몰을 표기할 때 넘버 숫자라는 뜻이지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그래서 그 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만 받아들입시다. 지금은. 원자를 세고 분자를 세고 이온을 셀 때는 세는 단위가 많이 필요해. 연필을 셀 때는 연필 정도는 한 타스에 12개거든. 그 정도면 충분해. 한 타스 사서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다음 달 쓰고 쓸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란 한 판을 사면 계란 한 판이 30개거든. 30개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는 그렇게 한 타스 두 타스 1개 2개로 안 되니까 새로운 단위 줄 거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새로운 개수를 세는 단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됐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 몰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야 연필 한 타스가 몇 개야? 12개. 왜 연필 한 타스가 12개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 연필 한 타스 12개면 두 타스는 24개. 반 타스는 6개.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물 분자 예를 들어서 한 개 이렇게 표현 많이 했지. 해가지고 물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한 개.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잖아. 아니 틀리다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다니까. 물 분자 한 개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값이 못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이 물 분자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단위가 되려면 개수가 되려면 한 요 정도 있으면 한 18g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값이지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대. 그냥 단순한 비례식이야. 한 개 있을 때 수소가 2개 있었으니 물 분자가 이만큼 있으면 수소 원자는 그 안에 물 분자 개수의 몇 배만큼 있으면 되는 거야? 2배만큼 있으면 되는 거잖아. 12.04. 그 다음에 물 분자가 한 개 있을 때 산소도 한 개 있으니까 물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산소 원자도 뭐만큼 있으면 돼?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몰이라는 말로 대체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물 분자가 몇 몰 있으면은 1몰 있으면은 수소 원자는 2몰이 들어있고 산소 원자는 몇 몰 들어있다? 1몰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화학에서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다룰 때에는 앞으로 한 개, 두 개라는 표현 대신에 어디에 좀 더 익숙해지면 된다? 몰이라는 표현에 좀 더 익숙해지면 된다. 그래서 가서 분필을 0.5몰 가져와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분필을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분자나 원자의 개수를 세야 될 때는 어떤 단위? 몰 단위를 써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 H2O에서 이걸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생략돼 있지. 우린 지금까지 요 2대 1을 중학교 때는 개수비라고 배웠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개수비 대신에 무슨 말로 바꿔주면 된다? 동그라미 몰수비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학식에서도 결국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 의미한다? 몰수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H2O 그러면 H랑 O가 몰수비 2대 1로 결합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번 한번 보자. 자,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하고 옳지 않은 건 X해라. 방금 했지? 물 분자 아니라 뭐든 1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 얘들아 우리 그 NaCl 이온화를 시켜보면 보통 우리 NaCl 한 개 이온화 하면 요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지. NaCl 한 개 물에 녹으면 Na 한 개 생기고 Cl 한 개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말만 바꾸면 되지. NaCl이 1몰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도 1몰 생기고 Cl 마이너스도 1몰 생긴다. 개수를 바꾸면 고쳐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생긴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잖아. 자, 암모니아 NH3인데 요거 1몰에는 질소 원자 1몰 들어있고 수소 원자 3몰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 3몰 포함되어 있다. 분자식에서 몰수비를 이용한다. 자, 염화수소 밑에 적을래? 너희들 염산이라고 불리는 거 있지? 바로 HCl 있잖아. 얘를 물에 녹이면 염산입니다. 그래서 HCl이 물에 녹아서 뭐 되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HCl이 1몰이 물에 녹아야 H 플러스 1몰, Cl 마이너스가 1몰 생기니까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지.
2번에 봐봐. 야, 너희들 뭐 CO2가 이산화탄소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출발이 2몰로 출발합니다.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지. 연필 한 타스가 몇 개? 12개. 그럼 두 타스는 몇 개? 24개. 그 개념이지. 1몰이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2몰은 몇 개라고 하면 되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몇 배? 2배 한 개 개수가 되는 거지. 12.04 해도 괜찮아.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 자, 얘를 원자 수준에서 한번 보면 탄소하고 산소인데, 야, 봐봐. CO2 한 분자에 탄소 한 개, 산소 두 개 들어있지. 그러면 요거 한 타스면 탄소 한 타스, 산소는 두 타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CO2가 2몰이니까 탄소 2몰, 산소는 몇 몰? 2배니까 4몰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개수 구하려면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4몰은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답이 요거 아이가? 맞죠? 요게 동그라미 1번 답.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몇 몰? 2몰. 요게 몇 번 답? 2번 답. 그게 몇 개? 요게 동그라미 3번 답. 산소 원자는 4몰. 요게 4번 답. 마지막 요게 몇 번 답? 5번 답 하면 끝나는 거잖아.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원자나 분자는 매우 작다.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가 됐고, 원자나 분자가 매우 작으니까 뭐다? 개수를 세할 때는 한 개, 두 개는 부족하니까 뭔가 매우 큰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6.02도 큰 수지만 6.01 곱하기 10의 23승을 해도 매우 큰 수잖아. 근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었느냐? 그게 출발이 이런 거야. 우리 이제 한 30분 전에 처음 배운 게 이거였잖아. 탄소 원자량을 11로 했고, 그래 가지고 얘는 16이고, 그래서 얘는 1이고, 쭉쭉쭉 와서 이제 분자량까지 간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우리 아까 연습은 물로 안 하고 CO2로 했으니까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실제로 질량을 재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그램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실험을 할 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원자량을 이용한 그 측정하는 장치는 따로 없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과 뭔가 이걸 실제적으로 그램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지. 마침 우리가 탄소 원자를 얼마로 기준했어? 12로 기준했지.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과연 탄소 원자는 몇 개 있으면 진짜 12g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탄소 원자의 기준을 24로 잡았다면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으면 24g이 될지가 궁금했겠지. 근데 탄소 원자를 12로 잡았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지. 우리는 탄소 원자의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과연 얘가 몇 개 있으면 진짜 12g이 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탄소 원자를 저울에다가 한 개, 두 개 올려 보니 몇 개가 딱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딱 되니까 진짜 12g이 되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단위가 없다고 했지. 근데 뭐 할 수 있어? 단위를 붙여줄 수 있지. 자, 그램을 붙여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지. 몇 개 있으면 1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래서 그램 퍼 몰이 항상 뒤에 붙는 거야. 요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몰 질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몰 질량이 뭐야? 1몰의 질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1몰의 질량은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건데
원자량이나 분자량에 g을 붙인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야야야야. 아까 우리 탄소 한 개 질량하고 산소 한 개 질량 비가 12대 16이라고 했지. 그러면 10개 10개 있어도 질량비는 12대 16이지. 그럼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있어도 질량비는 12대 16이 되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의심 없이 g/몰을 붙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CO2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g/몰을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1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울에다가 이산화탄소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에 올려주면 질량이 44g 나온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어디에서 이용할 수가 있냐면, 야 이거 봐봐. 책에 다 있는 건데, 물 분자 36g에 몰수를 물었거든. 자, 내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 너희 2m가 몇 cm냐고 물으면 몇 cm라고 해? 200cm라고 답할 수 있지. 근거가 뭔데? 1m가 100cm라는 근거에 의해서 2m는 200cm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3m가 몇 cm냐고 물으면 무의식적으로 1m가 몇 cm인지를 생각해서 답을 내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떤 정보를 얻은 거지? 1몰의 질량이라는 정보를 얻은 거지. 1m가 몇 cm인지 알면 미터와 cm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몰이 몇 g인지 알면 몰과 질량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꿔볼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건 뭐 쉬운 거지만 물 분자 봐봐. 물 분자가 36g일 때 몰수야. 답부터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뭐부터 생각한다? 물 분자 1몰이 몇 g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수소 2개 2몰이죠.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 얼마인데 이거? 18g/몰. 야, 그 다음부터는 비례식이다. 1몰이 18g이지. 그럼 10몰은 180g 아니야? 0.5몰은 9g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2몰은 36g이 될 거고. 그러니까 18의 몇 배야? 2배잖아. 몇 몰 되는 거야? 2몰 되는 거지. 어떻게 구했니? 36을 18로 나누어서 구했잖아. 마치 공식화하면 원자의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요새는 분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몰 질량분의 질량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몰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g을 몰수로 바꿨으면 몰수를 g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CO2가 지금 몇 몰이라고 했냐면 2몰이라고 했거든. 뭐부터 생각하라고? 1몰 질량. 여기 있네. 1몰 몇 g? 44g. 0.5몰은 22g. 10몰은 440g. 그럼 2몰은 44g에 2배. 어떻게 구한 거야? 몰수에다가 1몰 질량을 곱해서 구한 거지. 마치 공식인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상 아주 간단한 비례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발 뭘로 한다? 무조건 우리는 1몰 질량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됐어? 자, 1번 보자. 다음은 물질의 양을 큰 거부터 쓰라. 결국은 몰수를 한번 구해보라. 이제 그런 얘기네. 해보자. 야야야. 수소 4g에 포함된 원자의 양을 물었거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단순하게 몰수를 푸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잘 출제하지 않고 뭐 단위 질량당 이런 표현을 가지고 좀 어렵게 내는데, 앞으로 너희 원자의 양을 묻잖아. 그럼 원자의 양을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1차적으로 분자의 양을 먼저 구해서 원자의 양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든. 자, 먼저 수소기체가 수소가 4g 있다고 했어. 그럼 요거 1몰의 질량을 먼저 계산해봐. 얼마야? 1 곱하기 2니까 2 맞지? 그럼 1몰 2g 맞아? 그럼 굳이 안 써봐도 4g 몇 몰이 돼야 돼? 2몰이 돼야 되지. 어떻게 나온 거야? 4g을 몰 질량 2로 나누어서 나온 거지. 그럼 몇 몰이다? 요게 2몰의
수소 분자가 된다. 그래 놓고 야, 요거 한 분자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그러면 분자가 1개면 원자는 2개지. 분자가 2개면 원자는 4개지. 그러니까 분자의 수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곱해서 원자의 양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해서 수소 원자의 양은 몇 몰이다? 4몰이다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헬륨 4g이고 요거는 뭐 어차피 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몰 질량 4로 나눠 가지고 몇 몰 되는 거다? 니은은 1몰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원자 아니네, 분자네. 그러면 산소 분자의 질량을 32지? 왜 32고? O2기 때문에 16 곱하기 2 하면 분자량 1몰 질량 32니까 몇 몰이 되는 거예요? 바로 8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큰 겁니까? 기역이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니은이고, 세 번째 제일 작은 게 디귿이 되는 거지. 됐어? 자, 2번. 포도당의 1몰의 질량은, 자 아까 우리 그 분자량 구했던 거 기억나지? 12 곱하기 6, 1 곱하기 12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얼마가 나왔었어? 180 이렇게 했었지? 지금은 뭘 붙여줄 수 있어? 자신 있게 그램을 붙여줄 수가 있지. 왜냐? 1몰의 질량이니까. 자 얘들아 치만 봐봐. 너희 지금 NH3라고는 분자식이 주어졌지. 자 쌤 봐봐. 질문. 야 너희 이거 NH3가 10g 있으면 수소가 몇 g 있는지 물으면 답할 수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지. 왜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자체가 정보가 질량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우리한테 몰수비가 주어져 있는 거야. 1대 3이라고 하는 몰수비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포함된 수소의 질량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부터 구하고 간다? 암모니아 3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부터 구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해볼게. 먼저 암모니아 3몰의 질량인데 3몰의 질량을 알려면 1몰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14 더하기 1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1몰이 17이잖아. 그러면 3몰은 얼마나 쉽냐? 17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몰의 질량은 51g. 되지? 그 다음 방금 선생님 말했지? 수소의 질량을 물었지만 우리는 NH3 3몰에 들어있는 뭐부터 구하고 가자? 수소 원자의 몰수부터 구하고 가자. 제발 봐봐. 여기 H 옆에 숫자 뭐라고 적혀 있어? 3이라고 적혀 있지. 그러면 분자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수소 원자수 나오는 거야? 3을 곱하면 되는 거지. 야, 조금만 더 가자. 암모니아 3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를 물으면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1 곱하면 되겠지. 왜? 한 분자에 질소가 1개 들어있으니까. 하나만 더. 만약에 암모니아 3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으면 얼마 곱하면 될까? 전체 원자수. 질소 1, 수소 3, 다음 얼마야? 4잖아.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원자수를 물었다면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4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9구단 하는 거야. 9구단. 곱하기 해야 되니까. 그럼 어쨌건 수소 원자는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 곱해서 몇 몰이다? 9몰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 몰만 주어지면 질량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수소는 1몰 몇 g이야? 1g이잖아. 그럼 9몰은 몇 g이 되면 되는 거야? 9에다가 1 곱해서 정답은 몇 g 되는 거다? 9g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힘들게 푸냐 할지 모르지만 이 기초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탄탄하게 푸는 거야. 한번 보자. 자, 황은 석탄에 들어있는 원소이다. 석탄이 연소할 때 SO2로 전달된다. 자, 봐봐. 지금 16g의 SO2가 몇 몰이냐 이 묻고 있잖아. 이 문제의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집안 봐봐. 지금 결국은
황원자와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거든. 사실은 몇 개 있느냐 뭐 몇 그램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SO2라고 하는 분자식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걸 딱 보고 우리가 질량비를 알 수는 없다는 거지. 야, 황 2g이면 산소 몇 g인데 4g?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가 주어졌어? 질량이 주어졌다고.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이 문제는. 야, 내가 질량을 주건 뭘 주건 간에 너희는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몰수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인 거야. 그러면은 16g의 SO2인데 자 16g이 몇 몰인지 알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 요거 1몰 질량을 먼저 구해야 된다. 황 원자량 32고 산소 원자 16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64잖아. 1몰 몇 그램? 64g. 0.5몰 몇 그램? 32g. 0.25몰 몇 그램? 16g. 이렇게 가도 틀리지 않아. 맞는 이야기잖아. 공식처럼 풀면 64로 나눠가지고 몇 몰? 이렇게 4분의 1몰의 SO2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원자 수준으로 넘어가자. 자, 황원자하고 산소원자. 쌤이 아까 뭐라 했지? 분자 몰수를 구한 다음에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하라고 했지.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지. 그럼 황원자는 분자 몰수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고? 1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분자 몰수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2 곱하면 되고. 하나만 더. 만약에 묻진 않았지만 전체 원자수를 물었다면 4분의 1에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3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 그래서 황원자는 4분의 1몰인데 개수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지 뭐. 계산 안 해도 괜찮아. 식만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원자의 몰수가 몇 몰이죠? 결국 2분의 1몰인데 개수를 물었으니까 답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게 4분의 1몰이잖아. 여기다 얼마 곱하면 32를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질량도 나오는 거잖아. 황원자의 1몰의 질량이 32니까. 산소 원자는 2분의 1몰인데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산소 원자의 질량은 8g 하면 보기 동그라미 갈로 2번 3번 문제 해결이 다 된 거지. 뭘로 가라? 몰수를 구해서 가라. (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정보에서 우리 문제에서 정보를 줬어. 요렇게 줬어. 자, 요거 어떤 의미냐면 여기 1이 생략돼 있지. X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있다? 1대 2로 결합해 있다. 뭐가? 개수비가. 결국 몰수비가 1대 2로 결합돼 있다. 근데 문제에서 X가 56g이고 산소가 이렇게 128g 결합이 되어 있대. 질량비는 뭐 1대 2가 아니지 당연히.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야, 분자식이 XO2니까 몰수비는 몇 대 몇인데? 1대 2 맞지? 그러면 자, 요 56을 X 원자량 몰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미지수 X로 쓸게 그냥 이렇게. 그럼 요게 뭐가 돼? X 원자의 몰수. 산소 원자의 몰 질량 우리 16인 거 알고 있잖아. 요게 뭐가 돼? 산소 원자의 몰수. 근데 우리한테 분자식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이 1대 2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결국 X 원자의 몰수에다가 2배를 했는 것이 누가 되면 된다? 산소 원자의 몰수가 되면 된다. 그럼 단순한 1차식이죠. 그래서 X를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뭐 14가 나오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14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네오박스 빈칸 한번 해볼래 얘들아? 자, 한번 봐보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일단 분자량은 다들 할 수 있지.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 얼마가 돼? 18. 원래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원자량은 뭐 알 것 같아서 안 주어진 것 뿐이고 C3면은 1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36.
더하기 1 곱하기 8 하면 36 더하기 8이니까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44. 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양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 질량을 주고 몰수를 물은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1g을 몰 질량으로 1g을 몰 질량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1g당 분자수 내지는 같은 표현으로 단위 질량당 분자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 있어. 근데 어차피 잘 생각해 보면 1g당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메모해 두자. 앞으로 1g당 분자의 몰수는 딱 기억을 하고 있자. 뭐하고 반비례한다? 분자량과 반비례한다. 내지는 몰 질량과 반비례한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식이니까 단순하게 알고는 있자. 1g에 들어있는 분자량은 분자량이나 몰 질량과는 역수 관계에 있다. 뭐 보여지고 있죠. 표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양을 묻는다고 했지. 쌤이 아까 뭐라 했지? 습관적으로 원자의 수를 물으면 분자의 수를 먼저 구해서 간다. 기억나나? 그러면 1g당 전체 원자 수를 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부터 구하고 간다? 1g당 분자 수를 먼저 구하고 간다. 맞지?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라고 위에서 1g당 분자 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1g당 전체 원자량은 1g당 분자 수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한 분자를 이루는 전체 원자 수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연습했잖아. 2 더하기 1 합하면 얼마? 3.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걸 원하는 겁니다. 되냐? 그 다음에 얘는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 수가 이거지. 44분의 1. 그러면 C3H8이잖아. 그럼 한 분자를 이루는 전체 원자 수가 몇 개인데? 11개 맞나?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가면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량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1g당 분자 수에다가 수소 원자 수는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산소였으면 1 곱하면 되는 거고. C3H8은 44분의 1에다가 탄소였으면 3 곱하면 되고 수소이기 때문에 몇 곱하면 되는 거야? 8 곱하면 되는 거고. 그 연습하는 겁니다. 구성원자의 개수비는 결국 말 바꾸면 몰수비. 몰수비는 누가 알려주지? 분자식이 알려주지. H2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3H8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문제 없지? 쌤 근데 아까 구성원자의 질량비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 이거 보고는. 근데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우리는 1몰 질량을 알면 1m가 100cm인 걸 알면 미터와 센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위에서 뭘 알고 있어? 몰수비를 알고 있잖아. 그럼 질량비 어떻게 하면 돼? 자 봐. 요게 누구의 몰수야? 수소의 몰수지. 수소 1몰 질량 얼마야? 1g이지. 그러면 2몰 질량은 수소 2g 하고 산소 1몰이잖아. 산소 1몰 질량 얼만데? 16g이잖아. 그럼 뭐가 나왔어? 구성원소의 질량비 나왔잖아. 몇 대 몇이야? 1대 8이잖아. 3대 8이 무슨 비인데? 몰수비지? 탄소 몇 몰? 3몰. 몇 g인데? 12 곱하기 3. 36g. 탄소 36g 하고. 그 다음에 H8이지? 그러면 이게 몇 몰? 수소가 8몰. 그럼 질량으로 따지면 몇 g? 8g. 약분만 하면 되잖아. 얼마냐? 18분의 4. 9분의 2냐? 9대 2냐? 질량비 나오는 거잖아. 결국은 몰수비만 알면 질량비는 우리가 뭐 할 수는 있다? 계산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건 무슨 비? 몰수비. 질량비는 계산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육 번 보자. 자, 두 가지 분자의 몰 질량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고. 야, 우리 몰 질량 어떻게 계산해?
A 원자량 A 몰 질량하고 B의 몰 질량을 더한 게 28 맞아? 그리고 AB2는 A 몰 질량과 B 몰 질량 2배에서 더한 게 44 맞지? 연립할 필요도 없지? B 한 개 더 많아지니까 얼마가 커졌어? 16이 더 커진 거잖아. 그럼 B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B 원자량이 16. 그럼 자동으로 A 원자량은 12. 그래야 두 개 더 하면 28 나오지. 이거 됩니까? 자, 풀어보자. 기억 A의 몰 질량은 고쳐라 얘들아. 12이다라고 고치세요. 12이다. 자, 10번 볼래? 야, AB 14g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을 물었어. 물론 뭐 질량비 알고 있으니까 뭐 12대 16으로 풀 수 있는데 내가 뭘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 자, 봐봐. 지금 주어진 것도 질량이고 묻는 것도 질량이지만 우린 중간에 뭘 밟고 간다? 몰이라고 하는 걸 밟고 가보자. 자, 요거 분자량 28이지? 집중해봐. 자, 요거 일단 몰수 구하자. 요렇게. 몇 몰이야? 28분의 14니까 0.5몰 맞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은 건 이거잖아. AB가 몇 몰 있을 때? 0.5몰 있을 때 뭘 물은 거야? B를 물은 거지? 요거 한 분자에 B가 몇 개 들어있어? 한 개 들어있지? 그러면 AB가 0.5몰이면 B도 몇 몰이 되는 거야? 0.5몰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물은 건 뭘 물었어? 질량 물었잖아. B의 몰 질량이 얼만데? 16이잖아. 맞지? 그럼 B 0.5몰의 질량은 몇 그램 하면 되는 거야? 8g. 이게 바로 몰을 활용해서 가는 거야. 이해했어? 선생님, AB 한 분자가 12대 16이니까 질량비가 12대 16이니까 뭐 그러면은 14면은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도 맞긴 맞아. 근데 나는 뭘 이용한다? 몰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뭘 물었어? B 원자수를 물었지. 뭐부터 구하라고?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해서 가자고 했잖아. 또 정석대로 가보자. 봐봐. 1g을 질량이죠? 뭘로 나눠주면 AB2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요게 뭘 구한 거지? 1g당 AB2의 몰수를 구한 거지.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라고? AB2의 몰수를 구한 거야. 여기다가 집중. 1을 곱하면 A 원자수가 나오는 거고 2를 곱하면 B 원자수 나오는 거고 3을 곱하면 1g당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문제에서 물은 건 뭐야?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를 물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g당 B 원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고 AB2랑 AB를 비교하라고 했지. 이게 누구야? 이게 AB2죠. AB는 왜 되나? AB는 요게 뭔데? 28분의 1을 하면 요게 1g당 분자수가 되겠지. 맞나? 거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AB의 한 분자에 B가 한 개 들어있으니까 요게 뭐가 돼? 요게 AB의 몰수였고 요 계산값이 B 원자의 몰수가 되겠네. 그럼 계산해보면 요거는 22분의 1, 저거는 28분의 1이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니까 AB2가 AB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하자. 1번. 요건 이제 상대적 질량으로 원자량 이제 따져간다. 뭐 그 문제인데 보니까 탄소 1개하고 12개의 질량이 같으니까 질량비는 12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탄소 4개랑 산소 3개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3대 4가 된다.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 탄소 원자의 질량은 12g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야, 여기서 탄소 원자의 질량이 12g이라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12g을 볼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 수소 원자의 질량이 1g이라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는 거지. 탄소 원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의 12배가 아니라 맞네. 수소 원자 12배다. 여기 맞는 말이네. 3번이 답이네. 그러면 4번에 산소 원자의 질량은 탄소 원자의 질량의 4분의 3배가 아니라 고쳐줄까? 3분의 4배라고 해야지. 더 크잖아 질량이.
산소 원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의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의 12배고 그 12배의 3분의 4배잖아. 굳이 계산 안 해봐도 3배는 절대 될 수가 없지. 무조건 12배 이상이 돼야 되잖아. 맞지? 답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이번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몇 g이냐 물었거든. 이게 이제 그 1몰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잖아. 맞지? 아까 우리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있었고, 근데 그걸 몰라. 알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뭐만큼 있으면 딱 탄소 원자가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으면 우리는 원자량에 뭘 붙여줄 수 있다? g을 붙여줄 수 있다.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얻는 건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항시키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3번. 다음은 아보가드로 수와 몰 질량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치만 봐보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 시간 50분 정도 배운 게 딱 요거 배운 거거든. 잘 생각해봐. 우리가 두 가지 딱 배웠어. 물질의 양에서 첫 번째 뭐 배웠지? 개수 배웠지. 두 번째 뭐 배웠어? 질량 배웠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개수 배울 때 1몰 개수 배웠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두 번째 질량 배울 때도 결국은 1몰의 질량을 배웠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 배운 건 몰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몰 알면 개수 알 수 있고 몰 알면 질량 알 수 있는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개수하고 질량은 완벽히 다른 차원이잖아. 개수는 한 개, 두 개 하는 것이고 질량은 1g, 2g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뭘 이용하면 중간에 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질량과 개수를 뭐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거 배운 거야. 결국은 50분 동안. 자, 기억 보자. 몰 질량이 12g/몰인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방금 했던 거 아니냐? 12를 아보가드로수 나눈 만큼이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다. 요거 맞는 말. 방금 했잖아요. 그 다음 물 분자 1몰과 포도당 1몰에 각각 들어있는 물 분자수와 포도당 분자수는 똑같이 몇 개씩?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맞고요. 몰 질량이 44g/몰인 이산화탄소 44g에 그랬으니까 적어볼래? 몇 몰에? 1몰에 이 말이잖아. 그지?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CO2는 C1O2니까 얼마 곱하면 돼? 3을 곱하면 되지. 요게 뭐가 되는 건데? 전체 원자 수가 되고 개수를 알고 싶다면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틀린 것 같은데 2 곱하기가 아니라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돼야 하니까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지. 4번. 자, 몰은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셀 때만 사용한다. 맞아? 그럼 이온은 안 돼? 이온도 되지 않아? 그럼 곧 틀렸습니다. 1번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다 되지. 뭐 분필을 셀 때는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현실성이 맞지 않다 뿐인 거지. 1몰에 포함된 건 아보가드로 수, 몰 단위는 몰 쓴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수소 분자라고 하는 건 적을래? H가 아니고 요거 얘기하는 거지. H2. H2 이야기하는 거고 1몰에는 수소 원자가 2몰 들어있다. 맞고. 산소 분자도 마찬가지. 산소 분자는 O2 말하는 거지. O2 1몰 속 산소 원자는 이거 아니야? 1 곱하기 2. 왜? O2니까.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니까 5번도 맞는 이야기잖아. 답 몇 번? 이미 나왔죠?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5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 야, 탄소 원자의 0.1몰의 질량은 요거부터 보자. 탄소 원자의 1몰 질량이 몇 g이야? 12g. 그럼 0.1몰은 10분의 1이니까 1.2g. 오케이.
SO4 E-, E-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질량을 따질 땐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48g 몇 몰인지 알려면 요거 1몰 질량 먼저 구하면 돼. 32에다가 16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얼마야? 64야? 그럼 96이니까 48을 9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0.5몰 맞네. 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1몰 된다. 맞잖아. 자,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2 곱하면 되는 거지? 0.5 곱하기 2 하면 얼마? 1몰. 1몰은 몇 개? 아보가드로 수. 요거 맞는 말. 그치? 아직 우리 부피까지 안 갔거든? 안 갔으니까 1, 2, 3, 4번 맞으니까 답은 몇 번? 5번. 지금은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부피는 좀 이따 할 거야. 한 5분 있다 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6번부터 이제 풀어보자. 6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6번에 야 뭐 그 H2의 몰 질량은 고쳐야지. 2라고 고치면 되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이 얼마냐 얘들아?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지. 그럼 고쳐야지. 17g은 1몰이다.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CH4 1몰의 질량은 12 더하기 4니까 16. 오케이. 답 3번이고요. 4번 봐.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을 물었다 하더라도 몰수부터 구하자. 한 분자에 5개, 1개, 몇 개 들어있어? 6개 들어있지. 그럼 분자수에다가 6 곱하면 이게 누구의 몰수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수소 원자는 1몰이 1g이니까 얼마 곱하면 돼? 1 곱하면 되니까 질량은 고쳐야지. 6g이다 라고 고쳐야지. 자, 질량을 주고 원자의 몰수를 물었지? 우리는 뭐부터 구하고 간다? 분자의 몰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CO2 분자량 43건 지겹도록 했으니까 요게 누구의 몰수입니까? CO2의 몰수. 거기다가 탄소를 물으면 1 곱하고 탄소를 물으면 2 곱하고 전체 원자수를 물으면 3 곱하고 탄소 원자를 물었으니까 1 곱하면 되니까 고치세요. 1몰 이다로 고쳐야 되겠지. 자, 7번. 표는 세 가지 물질 A, B2, C3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적어볼래? 1g의 분자수, 1g의 몰수. 아까 내가 한번 기억하자 했던 거 아니냐? 1g당 분자수. 뭐하고 똑같다? 몰 질량 분의 1과 같다. 그래서 내가 뭐하고 반비례한다? 몰 질량과 반비례한다. 그러면 몰 질량은 4분의 1 대 3분의 1 대 1분의 1.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1몰 질량이 되는 거지. 역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약분해 12 곱해볼까? 그럼 몰 질량은 12대 4, 3대 4대 12가 바로 뭐야? 몰 질량이 되는 거잖아. 야, 어차피 A는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똑같을 거고 B2가 4니까 B의 원자량은 2 돼야 될 거고 C3가 12니까 C의 원자량은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잖아. 왜?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물은 것이 아니라 원자량을 물었잖아. 그럼 제일 큰 건 누구? C. 두 번째가 A. C, A, B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쌤이 구한 3대 4대 11은 뭘 구한 거다? 분자량을 구한 거고 문제에서 뭘 물은 거다? 원자량을 물었다. 요게 차이인 거지. 자, 그 다음 한번 봐보자. 야,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주어졌지. 한번 봐볼래? 요 분자량은 여기다가 이제 그램만 붙이면 몰 질량이 되는 거잖아. 한 개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분자량에다 그램 붙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요 3.01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건데 몰 질량 되는 거 아니야? 곱하면 얼마야? 2 맞아? 그러니까 적어라. 분자량은 얼마?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 분자량이 요거 몇 배야? 15배지. 얘들아 분자량 내지는 몰 질량이 15배라는 건 한 개의 질량도 몇 배라는 거야? 15배라는 거 맞지? 그러면은 X 값은 누구의? X2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이거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요거거든. 요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거에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15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X 값은 얘들아 요 값이 3이었다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잖아. 그럼 분모가 3일 때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 그럼 X는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하더라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보다 작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야 X2의 분자량이 2면 X 원자량은 1이잖아. 방금 했잖아. 그 다음에 Y X4가 16이거든. X4가 4거든. 맞지? 그러면 Y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2가 돼야 Y X4가 16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Y X2가 12 더하기 2니까 14거든. 그러면 Z는 얼마가 되어줘야 16이 되어줘야 전체가 3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Z의 원자량은 16이다. 요거 맞는 말. 그 다음에 야 봐봐. 지금 보기 디귿에서 요거 두 개를 주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묻고 있지. 뭐부터 구하라고 했지 내가?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자 해보자. 요거 1g당 분자수 YX4 분자량이 16이니까 요게 1g당 분자수. YX2Z는 1g당 분자수가 요렇게 되겠지. 요게 1g당 분자수. 맞습니까? 1g을 분자량으로 1g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지. 요게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건 뭐지? 원자수를 물었지. 얘는 한 분자의 원자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5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접근한다고. 항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오던 라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거든. 그 문제가 어렵고 개념이 심화가 될수록 한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야, 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그건 좋은 풀이가 아니야. 같은 단원에 같은 물음이라면 동일한 풀이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하면 돼? 여기다가 y 하나, x 둘, z 하나 4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6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15분의 2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원자 수비는 75분의 맞잖아. 요거 두 개 곱하면 32고 요거 두 개 곱하면 75니까 75 대 32 맞는 말이네. 오케이. 이것 맞는 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1g당 분자수 연습하고 원자수 연습했잖아.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됐어? 자, 9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이제 화합물 주어져 있고 분자량 주어져 있다. 일단 야, 아까도 연습했었는데 XZ의 분자량은 28인데 ZX의 분자량 28인데 ZX2 그러니까 X가 하나 추가되니까 얼마 증가했어? 16이 증가한 거 맞지? 그러면 X의 원자량은 얼마이구나? 16이구나. 그렇다면 Z의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리고 ZY4가 16인데 Z가 12잖아. 그럼 Y4가 4가 돼야 되니까 Y 원자량은 1이 된다. 이렇게. 자, 기억. 원자량 크기는 X, Z, Y 순이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 화합물 Y2X의 분자량 Y2X, Y 2개, X 하나 적어라. Y2X의 분자량은 18, ZY4의 분자량은 16보다 크다. 오케이. 맞는 말.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물었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원자수 물으면 일단 몰 질량으로 접근을 하는데 1g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 요건 쉽잖아.
1g을 x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는. 그 다음 zy포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지. 이것도 쉽네. 1g을 zy포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16분의 1, 16분의 1 같다. 오케이. 답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지. 자, 10번. 한 분자당 원자수가 주어졌고요. 뭐 2개다, 4개다 주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묻는 건데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있잖아. XY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가에 적어 볼래? 가는 무조건 분자식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XY. 반면에 4개면 X3Y도 되고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지. 3개 중에 한 개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지. 야, 우리 쉬운 것부터 확인하자. 10번 봐봐. XY 분자량이 10이지. 그러면 X2Y2가 분자식이 되면 딱 분자량이 몇 배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않아? 근데 2배 안 됐잖아. 그럼 일단 얘는 탈락. 맞지? 그 다음 X3Y가 맞으면 XY보다 X3가 되면 X가 2몰 증가해서 7 증가했으니까 X 원자량 3.5, Y 원자량이 6.5가 돼야 될 텐데 문제에서 원자량은 X가 크대. 거기에 모순이잖아. 얘도 탈락이네. 맞지? 그러면 찾았잖아. 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XY3가 돼야 되는 거야. 요런 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이야. 경우의 수를 나눠주고 안 되는 걸 찾아내라. 이게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인 거야. 내신 시험도 별반 다르지 않지. 2학년 올라가면. 그러면은 y가 2개 많아져 가지고 7 증가했으니까 y가 3.5 2개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x가 6.5.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딱 부합하죠. 기억.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 가는 얼마예요? 적어볼래? 1분의 1이고요. 나는 xy3니까 x 1개에 y 3개 고치세요. 나가 3배 더 크잖아요. 그 다음 x와 y의 원자량의 비는 6.5 대 3.5니까 13대 7. 오케이. 맞는 말. 1g에 포함된 y 원자수 비거든. 자 봐봐라 얘들아. 1g의 y 원자수를 물어도 일단은 뭘 구해라?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해라. 한 분자에 들어있는 y 원자수를 곱해라. 마찬가지 1g의 y 원자수를 구하기 전에 분자수를 먼저 구해라. 거기다가 얼마 곱해가지고 3을 곱해가지고 뭐 해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하고 17이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7분의 3이잖아. 그러면은 요게 17분의 3이면 결국은 170으로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럼 170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맞죠? 17대 30.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 니은 디귿이 답인 거지. 오케이? 자, 문제 y 값이 뭐라고 주어졌지? 1g당 분자수라고 주어졌지. 또 나왔다 그지? 1g당 분자수 어떻게 구하지? 몰 질량 분의 1로 구하지? 한 번 더 적을까? 요거는 결국 뭐의 역수에 해당한다? 몰 질량 내지는 분자량의 역수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1g당 분자수가 4n, 5n, 4대 5니까 뭐가 5대 4가 돼야 되는 거야? 1몰 질량 비는 5대 4가 돼야 되는 거지. 분자량의 비가 5대 4가 돼야 되는 거지. 야, AB2가 분자량이 크니 AB3가 분자량이 크니? 당연히 AB3가 분자량이 크겠지. 그러니까 가가 누가 되면 돼? AB3가 되면 되고 나는 AB2가 되면 되는 거지. AB2보다 AB3 B 한 개 많아지니까 값이 1만큼 커졌다는 건 B 원자량이 1이 되는 거지. 그럼 A 원자량은 자동으로 2가 되어 줘야 되겠지. 그러면 각각 어느 건지 이미 썼지? A와 B의 몰 질량비 쌤이 해놨지? 몇 대 몇이 된다? 이렇게 2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개수도 했고 질량도 했으니 이제 뭐 해보자. 부피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우리 중3 때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얘기 하면서 원래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뭐 안 맞아? 왜? 좀 이따 봐줄게. 봐봐. 1몰의 부피인데 그 이제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굉장히 온도 압력이 민감하거든.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을 딱 동일하게 해놓잖아. 동일하게 해놓으면 이 기체들 종류와 관계없이 뭐 하더라는 거지?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분자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지.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아보가드로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체는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줄 거 볼래?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질소기체 1리터하고 있지. 산소기체 1리터를 비교하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뭐 하더라는 거지?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화학 교육과정상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지. 그러면 온도 압력 같을 때 몰수랑 부피가 비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지금 궁극적으로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몰이 있는 거잖아. 1몰 질량 배웠잖아. 1몰 개수 배웠잖아. 그럼 뭐 배워야 되겠어? 1몰의 부피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지. 그래서 STP라고 해서 정해진 특정 온도, 특정 압력,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의 1몰 부피를 확인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는 거지? 바로 22.4리터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1몰이 22.4면 모든 기체 0도씨 1기압에서 2몰은 몇 리터가 되는 거야? 44.8리터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0.5몰은 11.2리터가 되는 건 역시나 당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1몰 질량 알면 몰을 질량으로 바꿀 수 있었고 1몰 개수 알면 몰을 개수로 바꿀 수 있었고 1몰 부피를 알면 몰을 부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책에도 나오는데 산소 기체가 있는데 얘가 3몰이 있대. 그럼 얘는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얼마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 1몰이 22.4리터잖아. 그럼 2몰은 22.4리터의 2배가 되면 되지. 3몰은 22.4리터의 3배가 되면 되니까 22.4 곱하기 3이 몇 몰의 부피가 되는 거야? 3몰의 부피가 되는 거지. 다르게 접근하면 뭐 산소 기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11.2리터가 있대. 그럼 얘가 몇 몰이냐라고 물으면 22.4가 1몰이잖아. 그러면 11.2리터는 몇 몰이 되면 되는 거야? 절반이니까 0.5몰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걸 마치 공식처럼 표현하면 몰수에다가 1몰 부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누어 주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그렇게 공식화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정리하자. 결국 이건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이게 중심이야. 봐봐. 1몰 몇 개야? 아보가드로 쓴 거 알고 있지? 우리 배웠지? 자, 그 다음에 1몰일 때 질량을 우리 뭐라고 불러? 분자량 내지는 몰 질량이라고 부르지. 또 방금 뭐 배웠어? 1몰의 부피 뭐 22.4 몰 부피 배웠지? 결론은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몰만 알고 있으면 부피도 질량도 개수도 다 구할 수 있다. 그게 화학원 1단원의 절반 내용이야. 사실 오늘 딱 2시간 50분씩 2번 배웠잖아. 요게 다 한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식 해보는 거란 말이야. 넘어가 볼래? 자, 1번 한번 보자. 0도씨 1기압에서 줄 거 볼래 얘들아? 같은 부피 속에 줄 한번 꺼볼래?
0도씨 일기압에서 같은 부피 속에 줄 한번 꺼보자. 부피가 똑같으니까 뭐가 따라 나와야 돼? 몰수가 동일하다는 게 따라 나와야 되지. 기억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얘 봐봐. 지금 이렇게 해보자. 우리 편하게 가자. 얘도 1몰 있고 N2도 1몰 있고 암모니아도 1몰 있다고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뭘 물었어? 원자의 양을 물었지. 누누이 말하고 있지.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라. H2니까 한 분자의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지? 2개로. N2니까 한 분자의 원자는 2개로. NH3니까 N 하나, H 3개니까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몇 개인 거지? 4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같다 같지 않다? 전혀 같지 않다. 야, 1몰 H2는 몇 g이야? 몰 질량? 2g 맞지? 1 곱하기 2니까 1몰의 N2는 몇 g인데? N2니까 28g이잖아. 같다 같지 않다? 전혀 같지 않다. 답은 기억만 같다. 2번. 야, 문제 줄 한번 꺼봐봐. 같은 부피 줄 한번 꺼봐봐. 선생님이 아까 그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피를 주고 몰수를 물어보는 거야. 메커니즘이 딱 그렇게 돼 있어. 몰수에 대한 이야기 실컷 주고 부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부피가 누가 작냐 물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부피가 누가 제일 작냐 물었으니까 몰수가 누가 제일 작냐는 거를 묻고 있구나.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숨어있는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 부피를 물으면 요거 몰수로 푸는 건가? 몰수를 묻는다면 요거 부피로 푸는 건가? 그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야. 그러면 이 문제도 막 부피 구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몰수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건 연습 많이 했으니까 사실은. 16을 1몰 질량 나눠주고 O2 1몰 질량 나눠주고 N2 1몰 질량 나눠주고 CH4 1몰 질량 CO2 1몰 질량. 누가 제일 작은 거 같냐? 5번이 제일 작은 거 같나? 맞죠? 그럼 답 몇 번인 거예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이 제일 작잖아. 몰수가 제일 작으면 어차피 부피는 제일 작거든. 3번. 우리 같이 빈칸 한번 외워보자. 자, A부터 볼게요. 야, 여기 22.4리터지. 몇 몰이야? 1몰이지. 야, 지금 1몰 질량이 몇 g이란 얘기야? 28g이란 얘기니까 분자량도 28이 되면 되고. 11.2리터면 몇 몰이니? 0.5몰 맞니? 1몰이 44g이니까 0.5몰 질량은 절반 22g이 되면 되죠. 1몰이 32g이래 C가. 근데 4분의 1몰이니까 몇 g이고 8g이고 부피도 22.4에 4분의 1이 되면 되잖아. 4분의 1몰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 다음 0.1몰이 6.4g이래. 그럼 1몰은 10배 하면 되는 거 맞지? 몇 g면 되면 돼? 분자량은 64, 22.4에 0.1배 하면 부피로는 2.24리터. 이렇게 가면 빈칸 다 메웠지? 기억. B의 몰수는 0.5몰이다. 오케이. 질량 제일 큰 건 28이 제일 크니까 고쳐라. A이다로 고쳐야지. 자, 밀도 묻고 있지. 자, 좀 적어보자. 설명할 게 있으니까 밀도에 적어볼래? 요거 맞냐? 1리터의 질량. 요게 밀도 맞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잖아. 단위 부피당 질량. 야, 자, 생각해봐. 1리터의 질량이라는 건 부피가 같을 때의 질량이지. 부피 같을 때의 질량인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부피랑 몰수랑 뭐 한다고 했어? 비례한다고 했지.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이나 1몰의 질량이나 비례 관계 아니야? 부피가 같다는 건 뭐도 같다는 거야?
몰수도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를 같게 해서 비교하는 밀도나 몰수를 같게 해서 비교하는 일몰의 질량이나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꼭 메모 하나 하자. 기체의 경우에는 결국 밀도하고 뭐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몰 질량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밀도는 1리터당 질량, 몰 질량은 1몰당 질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밀도는 BD를 물었으니까 44, 64 누가 더 큰 거야? D의 밀도가 더 크다. 요거 맞는 말인 거야. 됐죠? 알아둬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작은 건 누구야? 28, 44, 32, 64니까 28이 제일 작잖아. A가 제일 작다.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얘들아, 줄 거 봐. 1g이 차지하는 부피를 묻고 있어. 근데 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부피가 나오면 뭘로 접근해봐라? 몰수로. 그렇지. 그러면 1g당 부피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g당 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1g이 차지하는 부피를 묻는 건 1g당 몰수를 묻는 거 맞지? 그러면 1g당 몰수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몰 질량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1g당 부피는 1g당 몰수이고 몰 질량분의 1이니까 질소는 28분의 1일 거고 수증기는 18분의 1일 거고 이산화탄소는 44분의 1이 1g당 몰수가 되는 거고. 맞나? N2가 28이니까 분자량이. 그럼 누가 제일 큰 겁니까? N2가 제일 알지? 물이 제일 큰 거네. 수증기. H2O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N2이고 그 다음이 이렇게 CO2가 되면 되는 거지. 됐어?